지금부터는 하나의 종목을 집중 공략해보는 시간입니다. 보고보고 리포트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할 분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길건우 FC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종목 공부 함께 해보겠습니다. 보고보고 리포트로 준비해 오신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나가는 전기차 보급 핵심은 충전 속도. 저는 충전 속도라고 해서 네. 전기차 충전? 충전소 이쪽을 생각했거든요. 네, 충전소 관련주 하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뭐 P&E 솔루션이나 포스코 ICT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네. 사실 올해 전기차 충전소 관련 주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도 이제 올해 특히 전기차랑 수소차 관련해서 충전소 인프라를 기존 대비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수소 충전소도 한 2.8배 정도 올릴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주가들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저희는 이제 조금 더 근본적으로 네. 저희가 이제 4대 그 핵심 소재라는 게 있잖아요. 전기 배터리를 만드는데 뭐 흔히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질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의 용량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 충전 속도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음극재에 대해서 뭐 관련주를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이고 사실 이제 실리콘 음극재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면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흑연을 사용하거든요. 음극재에서. 근데 흑연에 비해서 이 배터리 용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계량을 기존에 한 370 메가 암페아 헤르츠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근데 거의 한 5배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15분 미만 급속 충전할 때는 필수다. 그럼 전기차 혹시 타세요? 아니요, 아직이요. 왜 안 타세요? 충전소가 정말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변에 이제 맞아요. 이게 아파트에 있어도 네.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네. 올라가잖아요. 다시 내려와야 돼요. 나도 충전해야 되니까 네. 차 빼달라고. 맞아요. 예,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는 맞아요, 좀 맞아요. 인프라가 아쉬운 점이 있죠. 인프라가 아마 근데 늘어나도요.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사실은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더라도 대기 시간 해봤자 한 15분에서 20분 내외거든요. 정말 많이 밀려도.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 특히 이제 많이 있으실 텐데 한참 있어야 돼요. 충전하려면 최소 거기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소요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정말 많아지겠지만 나중에 걸림돌은 이 충전 속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그다음에 뭐 분리막 전해질 관련 주가들은 정말 좋았어요. 기업들의 주가들은 좋았는데 음극재 관련 주가들이 그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사실은 충전소가 늘어나더라도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충전 시간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포커스가 맞춰질 거라는 점. 그래서 음극재 관련 기업들을 한번 더 자세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극재 쪽이다 보니까 대주전자 재료가 포스코 케미칼과 또 많이 비교가 되지 않나요? 네. 네. 이제 사실은 음극재 하면은 SK 머트리얼즈 있고요. 네. 방금 얘기했던 대주 전자재료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있고 한솔 케미칼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음극재 관련 투자도 많아지고요. 개발에 뭔가를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심지어 양극재 전문 기업 중에 1등이 어디예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도 음극재 재료 개발, 소재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기사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음극재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할 거지만 네. 가장 크게 포스코 케미칼과 비교가 되는 거는 대주전자 재료는 이미 상용화된 차가 있습니다. 포르쉐에 보면 타이칸이라고 있어요. 포르쉐에서 처음 나온 전기차인데 여기에 이미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회사들이 여러 가지 완성차 업체들이 조금 더 안정화돼. 왜냐하면 음극재가 실리콘을 넣게 되면 용량은 늘어나지만 부피가 조금 팽창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존의 상용차를 만들었던 업체가 부각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재료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전도성 페이스트라는 게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MLCC 있죠. MLCC의 기본 재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삼성 전기에 납품을 합니다. 그다음에 태양 전지용 전극 재료, 그다음에 고분자 재료.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OLED 관련주들도 굉장히 흐름 좋잖아요. 계속 OLED가 앞으로도 또 괜찮아질 거다라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는데 이 형광체 재료도 또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하고 있는데 작년 매출 비중으로 본다라고 하면 전도성 페이스트 MLCC 재료가 한 53%,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가 14%, LED 형광체 재료가 한 11% 정도인데 전 사업부가 저는 괜찮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기차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MLCC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앞으로 부각될 거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차량용 LED가 과거에는 조금 고가 차량에만 들어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전기차에는 무조건 LED가 이렇게 돼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전기차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이 세 가지는 이 대주전자재료랑 모두 관련이 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미국의 LG 엔솔이랑 GM이 합작사를 만들었죠.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어요. 얼티엄 셀즈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22년 올해 말부터 가동이 되는데 여기에 이미 실리콘 음극재를 납품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 말부터 사실은 실질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레벨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다음에 수치상으로 보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연평균 70%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뒷받침이 되게 생산 능력도 받쳐줘야 되는데 재작년에 한 480톤 정도밖에 생산을 못했어요. 왜? 뭐 쓰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작년에 960톤, 그다음에 올해 3,000톤까지 늘어나고요. 26년까지 2만 톤까지 늘릴 계획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2만 톤을 실리콘 음극재를 매출로 환산을 한다라고 하면 9천억 매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LCC도 당연히 좋지만 올해 실리콘 음극재가 부각이 되다 보면은 관련 매출은 뒤따라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대주전자재료가 사실은 조금 많이 올랐다가 이미 이제 조금 바닥지고 살짝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현금 보유하는 게 맞냐, 아니면 저가 매수하는 게 맞냐 이런 것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저가 매수 종목 중에서도 향후 성장성이 조금 더 두드러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주전자재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전기차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캐파도 늘어나고 있는 네. 구간이고 전기차를 포함한 배터리 업체들의 생산 계획이 또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맞아요. 상황에서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인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성장성 좋고 일단은 저가 매수 시점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가격적인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가격 전략 네. 지금 위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살짝 반등을 조금 어느 정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조금 방망이는 짧게 잡으시면 돼요. 선절가는 조금 8만 원 정도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바로 이제 전고점 전인 한 11만 5천 원 정도로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대주전자 재료의 주가는 92,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1만 5천 원, 손절 가격으로 8만 원이 제시가 됐습니다. 보고 리포트 저희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본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였고요. 여러분들 잘 나가는 전기차 보급의 핵심은 충전 속도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들도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길건우 FC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